네, 미국 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권동우 메리츠증권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증시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매를 맞은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매도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형 기술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좀 더 하락이 좀 광범위하게 퍼졌다라고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락이 좀 광범위하게 좀 퍼졌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종목 뭐 섹터별로 보면 그저께 많이 하락했던 그 종목들과 섹터들은 조금 더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뭐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갖고 엄청 하락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와 종목별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이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뭐 빠져나가고 약간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뭐 주식을 뭐 팔고 뭐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보다는 상반기 때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 쪽에 좀 자금이 좀 몰리는 좀 전형적인 좀 순환매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오른 것들도 꽤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방어를 잘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뭐 종목들 뭐 특히 AI에서 뭐 반도체 종목들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제가 엔비디아 같은 그런 AI 이제 그 핵심 종목들이 그래도 꽤 그래도 의미 있게 지금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뒤에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트럼프의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채굴업체, 유정 채굴업체 이런 업체들도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장님 말씀으로는 순환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돈이 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뭐 빠져나가거나 그런 포착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전혀 그 부분을 걱정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순환매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어제는 미국의 경고에 ASML 네덜란드뿐 아니라 엔비디아 거기다 대만의 TSMC도 폭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된다면 더 반도체 때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조금은 좀 비중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아니면 실적은 뭐 변하지 않는다. 계속 숫자가 워낙 잘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반도체는 좀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수요일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재밌었던 거는 기존에 몰랐던 내용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든이 중국을 이제 규제하고 좀 더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TSMC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저희가 뭐 트럼프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ASML도 실적은 괜찮았고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했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했다고 해가지고 10% 이상 주가가 빠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젠슨 왕이 그 엔비디아 주식도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 뭐 완전히 지금 새로 나온 뭐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실적도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안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워낙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높아졌다 보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좀 악재에 좀 흔들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이제 거기에 뭐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에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좀 몰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미국 증시의 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싶은 분들은 대형 기술주를 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런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중소형주 쪽으로 뭐 러셀 2000이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매수 기회를 삼는 것이 좋은지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발표된 빅테크와
그 AI 그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AI로 뭐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이제 뭐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제대로 버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AI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 프레임을 딱 씌워갖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그 들이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저가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실적 발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2주 동안에 발표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당장 저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네, 빅테크 지금 기회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보다는 좀 실적 시즌 좀 지나면서 지켜보면서 네네. 매수하는 것이 네. 더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아까 중소형주 말씀하신 거를 네.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좀 나오게 된다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순환매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지난 상반기 때 빅테크, 뭐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중소형주로 일부 좀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좀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주요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AI를 계속 밀고 있고 투자하고 관심 갖고 있는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일까 봐 지금 그쵸. 바로 매수하지는 말자라는 네네,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적 시즌 좀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더 궁금해하시는 이제 트럼프와 관련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딩 참 많은 단어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까지 걸렸대요. 아, 네. 왜 모든 유세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TV 대선 토론 이후에 조금 기울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상황이 이제 총격 사건, 또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사건을 거치면서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의 좀 상황도 좀 분석해 보면서 나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저는 뭐 대세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가정하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네네. 가정하에. 네네, 그렇게 가정하고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이미 뭐 본인의 이제 아젠다를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최대한 많이 뽑아갖고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그 채굴업체, 그 석유 채굴업체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최대한 어쨌든 유정에서 기름이나 석유를, 뭐 석유나 이제 가스를 많이 캐내고, 그거를 지금 캐내고 이제 가격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Q가 늘어나고 지금 P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저희는 Q가 늘어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채굴 업체들이 채굴에 지금 수요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희는 아마 뭐 지금뿐만 아니라 트럼프 임기 내내 좀 그 채굴 업체를 좀 계속 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미국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슐럼버거라든지 뭐 베이커 휴즈, 뭐 할리버튼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제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시장에서 기대감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꽤 오랫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쪽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첫 번째로는 석유가스 쪽에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좀 이쪽에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쪽을 본다면 금융 쪽도 좀 관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쪽도 관심 종목들이 있겠고요. 네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뭐 금융 쪽은 아무래도 뭐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뭐 금융주도 좀 뭐 충분히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그 빅파마와
이제 일반 바이오테크로 이제 나눠지는데 빅파마들은 뭐 지금도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이제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이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가장 민감한 그 곳이고 이번에 만약에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월한테 바이든 임기 끝나기 전에 금리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결국 자기 임기 되면 꽤 강하게 내릴 수 있겠다라는 약간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바이오테크한테는 그렇게 나쁜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다음 내년에 바이든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든 어쨌든 바이오테크한테는 좀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금리 인하의 한번 시나리오 한번 살펴주실까요? 이제 9월에 이제 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전에는 없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제계 쪽의 의견과는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 금리 인하가 100%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변화들 한도 살펴주신다면요.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이제 CPI가 이제 MOM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100%까지 이제 됐는데 저는 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한 번 할지 뭐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트럼프가 되면 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도 금리 인하는 9월 달 한 번 정도로 멈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금리를 인하시켜갖고 경제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만약에 덜 인하한다라고 해도 내년에 아마 생각보다 많이 인하를 하면서 특히 트럼프 경제 초기에 경제를 부스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을 이제는 좀 선별을 해서 갖고 있을 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번에 대선 전에 안 하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이제 정부 초기에 아마 부스트업이 더 될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벌써 이 정도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시죠. 간단하게 마지막 전략이에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빅테크나 AI 반도체 종목들을 워낙 상반기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약간의 실적 미스나 가이던스 미스가 나오더라도 좀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요 실적 발표 때는 빅테크나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금 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좀 주가 조정을 받는 빅테크와 AI 반도체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저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본인 당선되고 금리 인하 하려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참 재미네요. 감사합니다.